뭘 하기로 했냐면요. 제주국제학교 동아리 중에서 인플루엔자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바이러스. 그게 인플루언서와 사람 자자의 합성어로, 그러니까 학생들답죠. 그렇게 만든 용어래요. 이 학생 기자가 저랑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약국이나 약사들이 겪는 뭐 애로사항이나 공적 마스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에피소드라던가 경제적인 그런 바뀐 상황들, 그런 데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자, 화상 인터뷰하는 거 한번 오늘 저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방문해 주셨던 손님분들 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약국을 잘 발길을 안 하려고 하셨죠, 한동안. 제일 안 가려고 하는 데가 병원 약국.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을 특히 초반에는 이제 제일 안 가려고 했죠. 3월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꼭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성 질환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처방전만 이렇게 빼꼼 넣어주시고 밖에 있을 테니까 약이 다 지어지면 좀 밖으로 이제 가져다 달라.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이제 카드까지 먼저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그러면 카드를 이제 비닐 장갑으로 받아 드신 다음에 알콜로 막 뿜으셔서 소독하고 가신 분도 있으시고. 그때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분 자체에 대한 어떤 기분 나쁨 뭐 그런 건 없죠. 이해도 하고. 근데 그냥 이제 좀 걱정이 됐죠. 이제 세태가 이 정도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BCAC라는 말이 있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절대로 같은 세상에 올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우리는 바이러스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걸 벌써 뭐 10년, 20년 전부터 예견을 했었고, 그런 데 대한 이제 대비를 더 잘 해야 할 것이고, 그걸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뭐 지금처럼 뭐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런 부분을 실천하면서도 그 좀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우리가 항상 몸으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친해지는데, 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이걸 이제 실천해야 되니까 좀 그게 좀 어렵죠. 저희들도 이제 뭐 모임도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특히 또 이제 직업군이 약사들이고 이러니까 대학 동기들인데 더 조심스러워서 그냥 계속 단톡방으로만 이제 하고 있죠. 답답하시겠어요. 코로나19 사태가 퍼진 후에 공적 마스크가 만들어서 각국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시작할 때와 이제 안정이 됐을 때와 지금 또 최근과는 이게 느낌이 또 확확 다르거든요. 초반에는 정말 이건 정말 패닉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청심환의 주 소비자가 약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청심환을 어떨 때 먹냐면 스트레스 받고 놀래고 긴장하고 막 화병 날 것 같고 이럴 때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도 둬야 되는데도 그 긴 마스크 줄에 아우성에, 그러니까 우리 점심시간도 확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직 마스크는 첫날 같은 경우엔 뭐 오늘은 오지도 않는데 언론에서는 오늘 온다 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줄은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그 전쟁통을 치르고 나서 거의 이 약국에 경찰이 출동하는 약국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가 정착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서는 이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축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마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뜻이죠. 이제 내년 이제 올가을 겨울을 위해서 이미 이제 가구당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 아세요. 마스크 브랜드도 다 꿰고 계시고 워낙 이제 국민들이 마스크를 모든 종류별로 다 껴봤기 때문에 어떤 마스크가 숨쉬기가 편하고 소화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좋고를 넘어서서 어떤 게 예쁘고 그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오늘 마스크 뭐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마스크 노란색 있어요? 라던가 오셔서 자주 색깔 없어요? 이런 거. 그런 경우까지.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분들은 한두 마디 하시는 거지만 저희는 사실 주 업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이게 더 이상은 이렇게 봉사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많이 좀 지쳤죠.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인 거예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병원 약국을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가요. 지금 통계를 내보면 소아과 인근 약국의 타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 좋은 건 없는 거죠. 의사분들은 더 하겠지만 약사도 이제 겉에서는 이제 흰 가운 입고 자, 네, 며칠 분 어떻고요? 이렇게 하지만 안에서는 막 이렇게 약 찾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렇지만 나와서는 이제 오함을 잃지 않고 무대에 섰다라는 심정으로 왜냐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신뢰도 드려야 되고 이제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이제 아프시고 우울증도 많이 앓으시거든요. 이제 하소연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다 들어드려야 되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오히려 위로가 돼드려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이 직업을 할 때 좀 내가 덜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체를 너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이 직업 갈 때마다 얼마나 가기가 싫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래도 좀 풀고 갈 수 있어서 내가 이제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직업적인 보람을 좀 느끼죠.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그 코로나 잘 네, 우리 모두 잘 극복해 보도록 하고 그런 거 좀 안정되고 하면 놀러 와요.